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열린TV 미디어 리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지만 지난 1년은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사상 초유의 일들이 숨가쁘게 펼쳐지면서 저희 대전 MBC도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열린TV 미디어 리뷰 시간을 통해서 2025년 대전 MBC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세 분의 패널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상임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백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BC 모니터 평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미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잘 오셨고요. 저희 오늘 당근과 채찍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침없는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대전 MBC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정규 프로그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규 프로그램은 세대별로 좀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신개념 학교 예능 프로그램 오지랖 보건실과 노인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애들은 가라 1호점 두 편이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25년 봄, 대전 MBC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에 주목한 신개념 학교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을 연 특별한 고민 상담소 오지랖 보건실. 10대들에게 친근한 가수 한혜가 일일 보건교사로 깜짝 변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삼경 온 우리도 보건실. 대전을 비롯해 공주, 보령, 계룡, 청양, 우리 지역 곳곳의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만났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그리워요. 공부하다가 잠깐 게임 한 판 하거나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웃다가 잠드는 거. 친구랑 톡하면서 이야기 주고받는 것도요. 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을 위해서 오늘 단일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다 마음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는데 네. 학교가 막 공부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런 곳은 아니었구나, 다행히. 청양의 한 작은 학교에도 오지랖 보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서는 1일 1학기라 하니까 관심이 원래도 있었지만 더 생기고 해서 예고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과도 상의가 돼야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고민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해결책을 찾던 시간. 학교 공동체가 보여준 다정한 오지랖은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여름,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한 팝업 스토어 애들은 가라 1호점이 시청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대전 MBC는 시니어에겐 새로운 경험을, MZ세대에겐 노년을 이해할 시간을 마련하고자 국내 최초 시니어 전용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습니다. 태안의 한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우리는 무거운 납덩어리를 차고 깊은 바다를 누비는 시냐리 해녀를 만났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냐리 해녀 어머니들을 위한 맞춤형 팝업 스토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려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신야리 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바닷속이네. 아유 좋다. 고래도 있고. 잘 해놨네. 옥순이가 옥순이에게. 나도 울었어. 아이고 눈물 나오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습 나온 거 봤어요? 제가. 진짜요? 예. 누가 저렇게 입었는데 그런데 한갑이 넘었다고 생각해. 한갑 넘어 찍은 거예요. 가족을 챙기느라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신야리 해녀 어머니들. 젊은 세대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과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은 2편이었는데요. 10대 학생과 노년층 등 특정 세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이 궁금한데요. 먼저 백강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프로그램 모두 다른 세대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나 예능 또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는 달리 두 프로그램 모두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상호 교감을 좀 촉진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네, 우리 정준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좀 오지랖 보건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솔루션을 담은 그런 신개념 학교 예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애들은가라는요, 뭐 전통시장 풍경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 세대는 좀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시장 다루는 TV 프로그램도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구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미란 평가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동안 정규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을 다룬다던가 지역에 직접 뭐 방문하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지역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점으로 구성해서 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밤늦게 학원에서 나오거나 독서실에서 나오는 10대가 아니라 진짜 학교 생활에서 살아있는 얘네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순수하고 되게 싱그럽게 다가와서 TV 화면 속으로 보는 내내 되게 흐뭇했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가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선에서 물러나신 어르신들의 노동을 다뤘다는 점이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식으로 그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분들한테 위안과 보상을 해주는 이런 포맷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세 분의 총평 잘 들어봤습니다. 먼저 오지랖 보건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고민, 상담과 해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다 학교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학교가 좀 반갑게 더 느껴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땠나요? 내가 그린 학교의 모습과 화면으로 본 학교의 모습들이 좀 비슷했는지 백강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좀 씁쓸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순수한 모습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등장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럼으로써 사제 간의 어떤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송 말미에 해당 어떤 진로와 관련된 실무자나 또한 졸업생 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닮고 싶은 어른 또한 좀 설렘을 갖고 진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네, 이게 화면에는 다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 제작진분들이 이 고민 선정부터 해결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썼었거든요. 이 솔루션 방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준호 위원장님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고민을 들은 거죠.
거죠. 그리고 발굴해내고 그리고 네. 그거를 선생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춰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솔루션 이런 것들인데 흔히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잘 구현된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학교 선정 과정에서도 제작진들의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더 많은 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일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부터 해가지고 이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학교까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교들을 좀 보여줘서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요새 지적해보고 싶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 입시라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특정 학교를 소개할 때 뭐 수재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기운 아니면은 의대, 서울대 몇 명 진학 이런 부분들은 좀 학교 소개에 있어서 그 취지는 이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한일고 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없어서 집중력이 좋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역시 좀 취지는 알겠지만은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맵지만 다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 잘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장미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작진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제1회가 이제 계룡시에 있는 용남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다 보통 엄마 아빠가 군무원이나 군인들로 구성된 학교여서 그 학교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되게 조명해 주는 점도 되게 의미가 깊었고 그다음에 충남해안고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잘 보여주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청양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이제 지역 소멸이 되면 이제 학교도 이제 없어지는 이 분위기에서 세 개의 학교가 통합이 돼서 미래형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학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소개해줬다는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깊은 학교 편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학교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지랖 보건실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프로그램 애들은 가라 1호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시니어 전용 팝업 스토어 론칭 프로젝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타의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과 다른 점,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팝업 스토어 런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건강이나 생활 정보, 또한 재취업 등 이런 특정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그 신선한 아이템을 팝업 스토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네. 또한 출연한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 또한 뭐좀 먹어볼 만한 먹거리 정보들도 함께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진호 위원장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을까요? 네, 저는 좀 시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초에 그 서천 특화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이 화재 발생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했지만은 당시 이제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일부 상인들만 만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방문하면서 두 윤 전 대통령과 이제 만남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인들보다는 좀 다른 이유들이 언론의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전 MBC가 그곳을 찾아가서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뜻깊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 화재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 재건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좀 많은 정보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민의 모습을 대전 MBC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프로그램 모두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요즘 화두가 되는 시대 속에서 세대를 주목했다는 점이 저는 기획 의도로 특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획 의도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장미란 평가원님께서는 기획 의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질문에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셨는데 저는 단절로 보고 있거든요. 갈등이 아니라 단절이다. 서로 만나야지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만날 길이 없고 이제 각자 도생의 지금 세대 분위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네.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예 서로의 삶 자체를 알 기회가 없어서 저는 단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프로그램은 단절을 메우는 방향으로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대에 대해서 10대 요즘 너무 무서워가 아니라 얘네들 이렇게 순수하구나. 이들이 고민이 단지 학업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고민, 하다못해 학교에서 키우는 고양이에 대한 고민까지 다뤄졌다는 점에서 10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었고 애들은 가라 역시 노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거리감을 좁히는 그런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대 간 단절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희 프로그램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자, 정규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2025년 이번에는 특집 프로그램, 대전 MBC의 특집 프로그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창사 61주년을 기념해서 4부작으로 제작이 됐던 더 페퍼스가 있었고요. 또 지역 MBC 8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국의 둘레길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보도 특집 스포츠 다큐멘터리 3편까지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 그중에서도 한국의 매운맛 열풍이 뜨거운데요. 대전 MBC는 한반도의 고추 대중화와 매운맛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4부작 다큐멘터리 더 페퍼스를 선보였습니다. 고추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남미. 그중 멕시코의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에서 대단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Todo tipo de plantas en perfecto estado de conservación y muchas semillas de chile.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파프리카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탄생해 헝가리의 명물이 되죠. 고추의 매운맛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든 핫소스는 거의 혁명과도 같았죠. 붉은 고추가 조선의 밥상을 물들이기까지 그 여정의 중심엔 김치가 있었습니다. 1년간의 기획과 6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완성된 특집 다큐멘터리 더 페퍼스. 고대 도시에서 시작된 고추의 역사부터 새로운 한류의 중심 K 매운맛의 매력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2025년) 지역 MBC 8개사가 공동 제작한 UHD 다큐멘터리 한국의 둘레길도 시청자를 찾아갔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둘레길의 비경과 길이 품고 있는 다양한 삶의 기록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여행 프로그램과 달리 이야기는 길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태우면 비워지고야 마는 자연의 섭리가 사계에 담겨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연이 주는 소리 들어보실래요? 나는 가야산 주변의 내 고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집니다. 숲을 지나고 마을을 잇는 320km의 여정. 길이 들려주는 색다른 둘레길 이야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까지 만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대전 MBC가 제작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위권을 맴돌던 대전 하나시티즌. 올 시즌 다크호스로 꼽히며 돌풍을 예고했는데요.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대전의 시대 더 비기닝이 축구 팬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봄 웅크렸던 독수리의 비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둥지에서 새로운 선발진과 함께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한화이글스. 큰 기대 속에서 출발한 독수리의 여정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죠. 올해는 지난해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인 라이언 와이스와 강속구 투수 코디 폰세, 수비와 주루가 뛰어난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가세했습니다. 이글스의 뜨거웠던 2025년을 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6년의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해마다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움큼 더 성장할 독수리를 기대하며 다가올 2026년 봄을 기다립니다. 이글스는 더 높이 날아오를 테니까요. 네, 영상으로 정리한 것만 봐도 다시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요. 대전 MBC 특집 프로그램 만나봤습니다. 먼저 더 페퍼스 살펴볼 텐데요. 이 한반도의 고추 대중화와 매운맛의 세계화를 주제로 고추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매운맛 한류까지 4부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페퍼스 4부작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백강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매우 흥미롭게 보았고요. 실제로 보고 나서 매운 음식을 주문할 정도로 네.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해서 매운맛에 대한 음식 문화를 통시적으로 조망했다라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매운맛이라는 그런 선호가 특정 시기에 한정된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 음식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을 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장미란 평가원님은 더 페퍼스 어떻게 보셨나요? 고추라는 단일 소재를 통해서 한반도의 매운맛 문화를 시작해서 세계 소비 문화까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장하는 기획성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음식 다큐를 넘어서 세계사, 현대 문명까지 들여다보는 그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좀 호기심 있고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정준하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우리 음식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이 고추를 그 기원부터 해서 그리고 이 고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각 나라별로 어떻게 그 음식에 적용이 됐는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음식이 어떻게 세계화되는가까지 좀 고루 다뤄서 저도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이 더 페퍼스는 다루는 주제도 워낙 다양하고요. 눈도 즐거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거침없는 또 평가 부탁드립니다. 장미란 평가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아쉬운 점이라면 3부에서 약간 4부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3부에서 계속 뭐 농업, 유전자, 식량이라던가 이제 식량 주권 문제까지 다루어줬다면 갑자기 4부에서는 약간 K-팝, K-문화 너무 이제 홍보성 위주로 살짝 전개가 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라는 일상적 식재료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 문화, 세계사 다시 돌아와서 우리 K-문화 음식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진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특히 여러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매운맛에 대해서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매운맛을 어떻게 느끼는지라든지 아니면은 왜 매운맛에 중독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운맛과 관련된 언어 분석과 같이 고추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후추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네네. 고추 이야기하면서 근데 고추와 마찬가지로 후추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 그런 식재료인데 많은 유럽 열강들이 이 후추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후추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근데 고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에야 좀 유사한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이게 사실은 원산지와 원주민의 그 수탈 그리고 피해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많이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역사를 다룰 때 이런 문명적인 측면들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더 다뤘으면 좋았을 법한 그 주제도 얘기해 주셨고요. 백강희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인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쉬웠던 점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매운맛에 대한 선호가 그 자체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한류 콘텐츠로부터
파생된 그런 선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좀 연결짓기에는 다소 좀 논리적으로 좀 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한류 콘텐츠와는 별개로 매운맛 선호에 대한 어떤 본질과 좀 기저 요인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탐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페퍼스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둘레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역 MBC 8개사가 함께 국내 둘레길 8곳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8부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게 8개사가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미란 평가원님. 네, 방송 환경이 점점 어려워서 지역 방송사가 사실 생존하기는 사실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각사가 개별적으로 경쟁한다기보다는 단일 주제로 둘레길이라는 공통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 전략으로 다뤄졌다는 측면에서 아주 확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백강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면서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지역성 구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 방송은 각 방송 권역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소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둘레길과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어떤 지역적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업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둘레길의 시선으로 다큐를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백강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청하는 내내 지금이라도 당장 저곳을 걷고 싶다 이런 높은 어떤 실제감과 몰입감을 좀 경험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 자체를 좀 의외화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둘레길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함께 걷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둘레길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시도가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지역의 풍광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둘레길을 찾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장미란 평가원이 어떻게 보셨나요? 그 고품격 UHD 영상미를 이제 방송으로 통해서 보면서 이제 화질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드론 촬영을 통해서 길의 물성,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까지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러났었고요. 그 보면서 스페인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듯한 느낌의 프로그램도 우리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거기를 들으면서 풍광을 보면서 되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제 명상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그 지점을 정말 톡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이 둘레길 선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갈매길이었고요. 제주는 올레길, 대전은 내포 문화숲길이 소개가 됐습니다. 대전에 정말 많은 곳들이 있을 텐데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 지역성을 잘 나타내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준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충남 홍성이가 사실 유명한 곳입니다. 그 천주교 성지부터 해서 용봉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응로화백 생가 그 기념관까지 여러 볼거리가 넘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조성된 내포 문화숲길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곳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보신 많은 다른 지역의 시청자분들께서 저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잘 선택된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둘레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스포츠 다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뭐 대전이 스포츠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죠. 한화이글스와 대전 시티즌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스포츠 다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세 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 대전 MBC에서도 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우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승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충실히 담아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속에 어떤 올바른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무엇인지도 좀 함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전 시티즌과 하나 이글스를 향한 어떤 팬들의 깊은 애정도 네. 너무나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팬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전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수들과 또한 어떤 이 시민들 간의 상호적인 교감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 친밀감도 함께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미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보면서 스포츠장 안이나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썩이는지, 어떻게 지역 경제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스포츠가 진짜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구나라는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보도국 다큐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깊지는 않지만 되게 생동감 있게 잘 전해주고 사람들의 일상까지 그 열기를 차분하게 짚어줬다는 점에서 되게 생생하게 온 작품이었습니다. 네, 워낙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제작 예고만 나갔는데도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었거든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담아냈다고 느껴지시는지 우리 정진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물론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네, 기억 속에서만 좀 아련하게 자리 잡았던 그 하나 이글스, 예전에 빙그레 이글스였죠. 네. 그 이글스의 역사를 좀 다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시즌 하기 전에 어떻게 그 시즌을 준비하는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이런 좋은 성과를 거뒀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뻤습니다. 약간의 좀 그 비판을 좀 드리자면은 네. 근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구성이 좀 다소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승전결인데 다양한 정보 전달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서 다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해당 종목의 충성 팬이 아니라면 참 알기 어려운 구단 내부의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마치 현미경처럼 들여보았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렇다 보니까 축구나 야구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지 좀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어떤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꽤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5년 대전 MBC 보도 뉴스 살펴볼 텐데요. 전 국민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1년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뉴스 보도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진위를 가리기 힘든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보도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다음은 올 한 해 대전 MBC의 뉴스 보도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가 범람하는 시대. 올 한 해 대전 MBC 뉴스는 지역의 이슈, 그 속에 담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전 MBC는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170억 원짜리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과연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윤소영, 이혜연 두 기자가 그 허와시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준설 공사가 진행된 대전천 구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퇴적토에 따른 수위 변화 실험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3대 하천의 준설 효과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등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혜연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첫째만 나와도 현금 500만 원, 다섯째는 3천만 원까지 주는 돈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출산 지원금과 출산율에 대한 팩트체크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의료 문화 인프라와 보육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전 MBC 취재팀은 2025년 여름 특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대전 MBC는 오늘부터 같은 더위는 없다, 폭염 불평등 실태 보고서 기획 보도를 통해
기후 위기 속 폭염 불평등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열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쪽방촌을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노랗게 밝을수록 온도가 높은 건데 화면 속 쪽방촌 건물들의 옥상과 지붕은 거의 빨갛거나 노랗습니다. 2km가량 떨어진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 열화상 드론을 통해 본 주거 취약 지역과 신축 아파트의 모습은 폭염 불평등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기상청 통계와 더불어 소득, 주거 형태 등을 더해 대전 MBC가 최초로 대전의 폭염 위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취약도를 고위험, 위험, 보통, 낮음 4단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취약한 고위험 지역은 14곳, 전체의 17%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MBC의 이번 기획 보도는 폭염이 주거와 소득, 연령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통계 분석을 통해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2인 1조 근무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 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6년 만에 숨진 뒤 반복된 6년이 참사. 지났지만 대전 MBC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KPS의 하청 쥐어짜기는 서부발전소뿐 아니라 전국 5개 발전회사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KPS 자체 직원 438명에게 투입된 1인당 비용이 약 1억 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42%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태안 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공식 조사 결과가 사고 석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공단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 연속 보도를 통해 다단계 하청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까지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전 MBC가 취재한 주요 뉴스를 만나봤습니다. 네, 2025년 대전 MBC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팩트체크 뉴스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5월에 새롭게 시작이 됐죠. 그간 다룬 이슈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를 꼽자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특정한 아이템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그 뉴스참은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높은 관심을 갖고 매회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뽑자고 하면 그 지난 5월에 보도된 대전 3대 하천 준설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또 무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준설의 실제 효과를 진단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꽤 좋은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네, 정진호 위원장님은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저도 교수님하고 같습니다. 네, 이 대전시가 올해 이제 3대 하천 준설을 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전 MBC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실제 뭐 4대강 사업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준설하고 홍수 예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대전 MBC에서 했던 이 3대 하천 준설 관련 팩트체크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장미란 평가원님은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아까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아까 하천 준설, 에너지 전환의 공정, 출산 지원금 효과, 폭염 불평등까지 사실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잘했어. 사실 저는 이 4가지가 다 너무 좋았거든요. 에너지 전환, 정의, 공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기획했는지 되게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지만 에너지 전환, 정의, 공정의 문제를 다룬 요 기획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뉴스의 경우에는 제공된 뉴스의 진위를 체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간 팩트체크 뉴스 참에서 팩트체크를 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정진호 위원장님. 네, 지자체가 보통 이제 연말 되면요. 지금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10대 뉴스라는 거 발표하죠. 네네. 근데 그것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이슈가 아니라
지자체 홍보성 그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10대 뉴스라기보다는 자화자찬성 뉴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증명해내고 또 알려주는 게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뉴스참에서 다뤘던 주요 의제들 뭐 3대 하천 준설 문제나요 아니면은 출산 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 거는 상당히 잘 다룬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다 보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팩트 체크 뉴스참만의 차별성 그리고 장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장미란 평가원님께서는 차별성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에 그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의 말이라던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4대강의 이게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다뤄줬었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정책 전체를 이제 검증의 대상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숫자 하나하나를 고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효과, 대안까지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코너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팩트체크 뉴스참 같은 경우는 팩트를 체크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법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팩트 체킹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인 판정 결과 자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그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논리적 전개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대전 MBC 웹사이트에 그 뉴스참 코너를 좀 별도로 마련해서 해당 코너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시청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팩트체크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추후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또한 그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팩트 체크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명시하고 좀 유념해서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저널리즘 유형의 기획 보도 올해 새롭게 시도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염 불평등 상태 보고서 기획 보도입니다. 이 보도로 데이터 저널리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와 닿았는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폭염 취약 정도를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수라든지 5개 자치구별 폭염 일수 등 5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폭염 위험 지도를 제시한 점이 꽤 신선했고요. 다양한 지표를 결합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폭염 취약성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한 보도는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을 정량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지역 기반 의제 설정과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전 MBC가 최초로 대전의 폭염 위험 지도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정준하 위원장님은요? 사실 이제는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는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폭염 지도 제작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데이터를 기반을 잘 활용해서 정책 당국이 그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정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도시계획에도 좀 더 잘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데이터 저널리즘의 장점과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미란 평가원님께서는 어떤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지 의견 있으실까요? 그 침수 위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뭐 교통, 뭐 출산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일반 통계, 평균 수치를 보면 뭐 괜찮아 보여도 직접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보도국에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숫자가 오히려 현실을 가리는 건 아닌지, 뭐 데이터가 만약에 방향을 보여준다면 현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완성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보도 이야기 나눠.
나눠볼 텐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연속 보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매우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네. 대전 MBC가 해당 보도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공백 문제를 짚어냈다라는 점에서 꽤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또한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관련 사안을 연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적 의제로 환기시켰다라는 점에서 꽤 좋은 보도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정준호 위원장님은 연속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전 MBC가 이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도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사건 사망 사고라든지 그런 재해 사고를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거든요. 네. 대전 MBC가 좀 여러 나라도 다녀보면서 각 나라들의 중대재해 처벌에 관련된 규정이나 사회적 그런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취재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안전한 일터가 결국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조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 특집 시리즈로 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시청자들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플러스 이제 그런 공감대 형성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연속 보도의 이름에 걸맞는 심층적이고 또 폭넓은 분석과 보도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보도 예시를 보면 연속 보도의 이제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도에서는 2인 1조 미이행으로 이제 벌어진 일이다. 그다음에는 이제 원청의 해명과 달리 현장 증언과 이제 업무 지시 정황이 이제 드러나는 측면을 이제 보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한정 KPS 하청 노동자는 360명인데 원청 대비 뭐 40% 수준의 투입 비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마지막에는 이제 안전비, 안전 모자라던가 안전 장갑이라던가 그 인원수 대비 연 2천만 원 수준에 사실 불과하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고 들어가는 이제 탐사적 보도 형식을 취해 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에 방영이 됐던 대전 MBC 정규 특집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만나볼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많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대전 MBC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바로 대전 MBC 시청자 위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대전 MBC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제는 더위나 추위가 우리 생활에서 재난으로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폭염 불평등 실태 보고서라는 그 보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보도는 체온에 육박하는 폭염이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주거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잘 보여준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오지랖 보건실하고 얘들은 가라 프로그램이 좀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과 또 시니어 그 세대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방송이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이렇게 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뭐 지역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대전 충남 뭐 행정통합,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분권의 추진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내년에도 대전 MBC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밀착형 보도로 또 전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영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송을 좀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청소년이든 그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또 이주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좀 낮은 데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도 조금 더 따뜻한 관심들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한 해 대전 MBC 프로그램에 대한 세 분 패널분들의 의견과 시청자 위원분들의 의견들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전 MBC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 문장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지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단어로 오, 정리해 좋습니다. 보았는데요. 저는 오감 만족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찬이신데요. 네, 그 한국의 둘레길과 또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희의 시각과 청각을 즐거움을 선사했다라고 보고요. 또한 더 페퍼스를 통해서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풍성한 영상미를 선물해 주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오지랖 보건실, 또한 애들은 가라, 또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면서 시청자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촉각의 감정까지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오감 만족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감 만족이란 말에 뭔가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으로 정진호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질문 이제 고민하면서 좀 사실 모르는 말입니다. 찾아봤습니다. 이제 금속 위계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쇠나 금처럼 단단한 것도 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건데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대전 MBC가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런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그런 방송으로 기대하는 2025년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속 위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평가원님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대전 MBC는 지역의 오지랖이다. 오. 자사 프로그램 명으로 오마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걱정, 위로를 한데 모아서 관심 있는 시선과 관심 있는 언어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지랖까지 세 분이 정리해 주신 말들로 인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25년 한 해 대전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평가, 지금까지 열린TV 미디어 리뷰에서 함께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과 기쁨이 같이 남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자양분 삼아서 내년에는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미디어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